우리 성언니찌님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봐볼게요. 언니, 남자친구랑 내후년에 결혼할 예정인데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계속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요.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를 차단도 해봤고 헤어질 때도 여자가 헤어지자고 먼저 말했었던 거였는데 자꾸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고 그러네요. 어제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아가지고 결혼할 사람이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정신병원 다니고 약 먹고 있어서 괜히 무섭네요. 남자친구가 이제 전화번호도 변경할 거고 안 만난다고 했는데 현재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. 네? 이 전화 온다는 전 여자친구랑 남자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? 아, 성언니 찐님이랑 남자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?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성언니 찐님이랑 지금 남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. 정말 천만다행이네요. 일단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보고 그 전 여친이랑 사업하고 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뻔했거든. 사랑과 전쟁 될 뻔. 막장 스토리 나온 줄 알았네.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나는 서은이 찐님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착해요 사람이? 일단 나는 만약에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잖아? 그러면은 내가 이 상황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척도는 내 남자친구가 연락이 오는 그 여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야. 이 여자가 연락을 하고 말고는 나한텐 중요한 게 아니고 연락이 그렇게 왔을 때 내 남자친구의 반응, 내 남자친구의 대처. 나는 그게 이것을 판단하는 것의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욕해요. 연락하지 말라고 화내고 그래요. 난 그러면 사실 아무 상관없거든? 그러면은 진짜 남자친구 말대로 번호 바꾸고 연락할 수 있는 경로들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오는 전화 자체를 받지 말라고 하세요. 남자친구가 그런 반응이면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걔가 연락을 하든 말든 나는 더 잘 만나고 결혼해서 더 잘 살 것 같은데? 제가 그 뒤로 차단도 다 해놓고 다 받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연락 오는 걸 보고 나서 좀 힘드네요, 처음으로. 그 연락 오는 게 그 사람인지 몰라서 남자친구가 받은 거인 거잖아요. 서은이 찐님 계속 반복되면 결혼해도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데 아니 나는 좀 생각이 달라요. 그냥 걔한테 연락이 오는 거지 뭘 하는 게 아니잖아. 연락이 올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내가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을 가질 것 같은데 나는? 사업하는 사람이면은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이게 일전화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. 근데 나는 그때 그 사람의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. 전에 연락이 한 번 더 왔었는데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임신했다고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 저 몰래 만났었어요. 그 뒤로 엄청 싸워서 잘 풀고 있는데 어제 또 연락이 온 거예요. 오빠는 저한테 믿음을 주고 있기는 한데 오빠는 저한테 믿음을 주고 있기는 한데 카드 내역서에 술집이 찍히는 게 보였고 통화 기록에 연락을 한 게 보여서 따졌어요. 잠깐만요. 스탑. 이러면 또 상황이 좀 다르지. 그냥 일방적으로 그 여자한테 연락이 오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몰래 만났다. 그리고 그게 나중에 걸렸고 그래서 그 여자가 불쌍했대요. 그래서 만나서 밥이라도 먹었다는데 아니 잠깐만. 그럼 그 여자가 더 불쌍해지면 안아도 주고 챙겨도 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러겠네. 그 여자가 더 불쌍해지면. 응? 그리고 그 여자도 진짜 찌질하다. 있을 때 잘하지 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잘 만나고 있는 남자를 그렇게 흔들어 제끼는 거야? 너 변태니? 어? 꼭 그런 애들이 있더라. 지가 갖고 있을 때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 귀한 줄, 이 사람 소중한 줄 모르면서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때서야 탐내는 애들이 있어. 정신병이야 그거. 정신병. 왜 그렇게 사는데요? 왜 그렇게 살아요? 오빠는 제가 불안해하는 거 아니까 번호 변경한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무시하라고 하려고 했거든요. 그 여자가 정신병원에 다니건 말건 그게 내가 알바야 쓰레빠요. 나랑 뭔 상관이야. 내 남자의 대처만 똑바르게 하면은 나는 그러면 상관없어. 근데 몰래 만났고 그게 걸렸다? 언니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
뭐가 됐든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. 진짜예요. 진짜. 한 번 믿어보고 싶은데, 그럼 언니가 그냥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줄게. 진짜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분명히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상처받을 거고 그때 돼서 후회할 거야. 아, 그 순간 그때 정리할 거라는 생각 분명히 할 거라고 믿어요.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주기로 마음 먹었다면 또 이런 일이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말다툼을 한다든지 싸움이 있다든지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든지 할 때마다 이 지나간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 들들 볶는 옹졸한 여자는 되지 마. 그럴 자신 있으면 한번 믿어주고 넘어가고 제대로 딱 얘기하고 끝내고 넘어갈 자신 있으면 믿어주고 만나세요. 왜냐면 그거 상대방 되게 피곤하고 피말리는 거거든? 지나간 거 계속 거들먹거리는 거? 근데 만약에 그럴 자신 없다. 평생 이게 내 맘에 걸려서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앞날에 늘 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다. 자신 없다 하면 그냥 지금 정리하세요. 진짜로. 그거 상대방도 병들게 하고 나도 병들게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분명 물론 예외도 있을 거예요. 여러분 분명 예외도 있을 건데 똑같은 일로 스트레스 받는 일 분명 또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하지만 본인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고 본인 스스로도 진짜 이 사람을 온전히 믿을 준비가 됐다 하면 그렇게 하세요.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맞아. 그래야 후회가 없지. 알겠습니다. 저번에도 이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연락했었는데 그 여자가 수면제 먹고 응급실에 갔었어서 오빠가 그 뒤로 연락을 받아주다가 여자가 너무 집착하니까 차단했었거든요. 봐봐. 그러면 이 여자가 만약에 손목을 그었다고 하지? 그러면 이 남자 불안해서 또 가겠네요. 어? 나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서. 그건 진짜 남남이 아니야. 또 뭐 어떤 누군가는 그러겠지.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고 모질게 말해요?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한 번 못 들어줘요? 그렇게 힘들다는데 한 번 볼 수도 있지.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. 이해할 수도 있지. 너나 그렇게 사세요. 진짜로. 어쨌든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. 우리가 백날 첫날 뭐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결혼 약속까지 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런 일 있다고 해서 사람이 무슨 마음이 종이접기처럼 그냥 접혀요? 아니에요. 안 접혀요. 당연히 우리는 삼자이기 때문에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러고 있는지 납득이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야. 근데 우리 서은이 찐님 입장에서는 본인도 알지만 그게 잘 안 돼요, 여러분. 그게 어떻게 그 마음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한 번에 접혀요. 여러분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서 진짜 이건 아닌데 하는 상황들 분명히 있잖아. 근데 쉽게 정리 안 되잖아요. 이거는 우리가 막 닥달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.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오빠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. 크게 의지해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저를 배려해준 사람이 없었어요. 우리 서언니 찐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해요.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으면 한 번 더 믿어봐. 그렇게 해서 다음번에 또 뭔가 이런 비슷한 아픔이나 상처를 받게 됐을 때 그냥 그때는 뭐 하나 배웠다. 그래, 내가 인생 살면서 사람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거 하나 배웠구나. 내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알았지? 우리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박서아 TV